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부 DSB 연구 소속 서포트학과정 강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시전 트리, 그 중에서도 리그레션 트리에 대한 파이썬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R 실습과 동일하게 이 다중선형 회귀 분석 방법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토요타 콜라 유스카 프라이스 프레딕션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원래 인덱스 관련된 변수가 있어서 그걸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인 프라이스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설명 변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노트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파일 이름은 디시전 트리 파트 2 리그레션 트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노트 파일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모듈 인풋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때랑 동일하게 판다스랑 넘파이를 인풋 해주고 사이클런을 인풋을 해줄 건데, 좀 다른 점은 멀티리니어 리그레션 모델하고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인풋을 해주고, 다음에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인풋을 해주게 됩니다. 다 밑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진행을 해주고 퍼포먼스 이빌루션 펑션을 선언을 해줄 텐데요. 타겟 값과 프레디션 값을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RMSE, MA, MAP를 계산하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이 세 가지 RMSE, MA, MAP를 리턴하는 그러한 퍼포먼스 이빌루션 펑션을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요.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 인덱스는 멀티리니어 리그레션 트리 두 가지를 설정을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거고, 이 성능은 RMSE, MA, MAP 세 가지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테이블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인덱스의 멀티리니어 리그레션 트리 해가지고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할 거고, 이 성능 세 가지가 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 성능이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NAN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데이터는 토요타 콜라.csv를 불러올 거고, 동일하게 이 토요타 콜라.csv 파일이 해당하는 노트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 판다스의 read csv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 콜라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관련된 변수들이 첫 번째랑 두 번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리스트 안에 첫 번째, 0번째, 1번째 그 첫 번째 변수를 제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해당 데이터셋에 카테고리컬 변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카테고리컬 변수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원한 인코딩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카테고리컬 변수를 변환해주기 위해서 이 카테고리컬 변수가 일곱 번째 변수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변수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다 라고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콜라 데이터셋을 출력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가 인덱스랑 아이디 관련된 그런 변수라서 필요가 없는 변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변수인 fuel 타입이 디젤, 페트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변환을 해줄 건데요. 이 판다스에 get dummies라는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카테고리컬 변수를 바이너리 변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바꿔줄 데이터셋은 콜라다. 콜라 안에 변수들 중에서 카테고리컬 인덱스에 해당하는 일곱 번째 변수인 fuel 타입을 바꿔주겠다라고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이 카테고리 변수를 나눠주게 되면은 보시면은 디젤이라는 변수랑 페트롤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성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디젤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것이 붙을 건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레픽스에 fuel이라고 넣었다라고 하면은 fuel 디젤 이런 식으로 fuel 페트롤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고, 프레픽스 플러스는 그 디젤 앞에 fuel이 붙을 텐데 여기에 언더바를 넣게 되면 fuel 언더바 디젤 이런 식으로 변수가 생성이 되게끔 하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앞에 붙지 않고, 당연히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장이 없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아까 일곱 번째 변수였던 fuel 타입이 없어지고 대신 뒤에 fuel 타입 안에 있었던 CNG, 디젤, 페트롤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성이 되고 이게 0과 1로 나타나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ID 관련된 변수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컬럼들을 컬러에서 드롭을 시키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0번째 첫 번째 id랑 모델 변수를 제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는 이 제거된 데이터 중에 타겟 변수만 불러다가 타겟 데이터로 사용하겠다. 인풋 데이터는 이 콜라 데이터셋 중에 타겟 변수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를 인풋을 넣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하면은 앞서서 ID 관련된 변수들 두 가지가 제거가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보면은 타겟 변수인 프라이스만,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는 앞서서 위에서 이 프라이스가 빠진 36개의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를 스플릿을 해주게 되는데 이 사이클런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할 거고 인풋 데이터, 타겟 데이터를 두 개 넣어주고 이거를 트레인 테스트를 몇 대 몇으로 나눠줄 것인지 몇 대 몇 비율로 나타낼 것인지 테스트 사이즈에서 0.3을 두었습니다. 0.3을 두게 되면은 7대 3으로 트레인이 7, 테스트가 3으로 7대 3의 비율로 데이터셋이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에 소수를 넣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율로 나눠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 정수값을 넣어주게 됐다. 1436 중에 여기다가 400을 넣었다. 그러면 테스트 사이즈는 400이고 트레인은 나머지 1036개가 트레인으로 되는 그런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리니어 리그레션을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선언을 해주고 트레인 데이터셋을 fit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을 시켜주면은 멀티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학습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프리딕트를 한 것을 MLP 콜라 헷 y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을 퍼포먼스 이빌루에이션 펑션을 통해서 성능을 뽑은 다음에 퍼포먼스 테이블 첫 번째였던 MLR에다가 성능을 기입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RMSE는 1219.17, MA는 874.365, MAP는 8.64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그레션 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트리 같은 경우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라고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에도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랑 동일하게 파라미터 값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강의 자료에 다큐멘테이션에서 링크 달아뒀습니다. 한번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파라미터 값, 크리테리온, 스플리터, 맥스 뎁스 등 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다큐멘테이션을 확인해서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을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 디폴트 값으로 모델이 생성되게 됩니다. 지금은 디폴트 값으로 모델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선언을 한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셋을 넣어서 학습을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된 디시전 트리에다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프레딕트를 진행합니다. 프레딕트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값과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펑션을 통해서 RMS, MA, MAP를 뽑아보고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디시전 트리를 시각화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MSE는 1320지, MA는 1022, MAP는 10 이러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멀티리니어 리그레션보다 값이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는 멀티리니어 리그레션보다 리그레션 트리가 성능이 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시전 트리를 시각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트리가 생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 좀 더 과적 값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를 이제 프루닝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적합한 트리 구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포스트 프루닝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이 사이클런의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모델의 코스트 컴플렉시티 프루닝 패스를 뽑게 되고 그 각 패스에 해당하는 알파 값들과 그거에 해당하는 인피니티 값, 불순도 값을 뽑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인피니티, 불순도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알파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인피니티 값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는 트리의 구조가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불순도 값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알파 값에 해당하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셋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리그스라는 리스트 안에 각 모델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 모델에 대해서 이 알파 값이 바뀜에 따라 노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뎁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가 트레인 데이터셋을 받았을 때 가장 큰 알파 값은 이 값을 갖게 되고 이때 트리가 가장 단순한 노드의 개수가 1인 그런 트리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알파 값이 커짐에 따라서 노드의 수는 점점 작아지고 뎁스도 점점 얕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모델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그스라는 리스트 안에 각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스코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코어들은 트레인 스코어스랑 테스트 스코어스 안에 리스트 형태로 담아두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 값이 바뀜에 따라 트레인하고 테스트의 스코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여기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의 스코어는 코에피션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알파 값이 바뀜에 따라서 트레인하고 테스트의 코에피션트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레인 데이터셋 먼저 보게 되면은 알파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트리의 구조가 단순해짐에 따라서 이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한 이 코에피션트 값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코에피션트 값이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이 앞부분은 좀 더 과적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중간 지점, 이 지점의 가장 일반화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 값을 갖는 리그레션 트리가 이 최적의 트리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스코어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는 인덱스를 갖는 게 이 베스트 리그레션 모델이 될 거고요. 이 베스트 리그레션 모델을 찾은 다음에 이걸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했을 때 위에 풀트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뎁스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의 뎁스로 나타나져 있고 노드 수도 현저하게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트리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트리 구조에 비해서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베스트 리그레션 모델을 찾았으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서 예측을 하고 실제 값과 예측 값을 퍼포먼스 이빌레이션 펑션에 넣어서 퍼포먼스 테이블에 한번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입했을 때 RMSE, MA, MAP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리그레션 트리가 이 멀티리니어 리그레션보다 RMSE 값은 좀 더 작아지고 MA나 MAP는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멀티리니어 리그레션보다 리그레션 트리가 더 좋다라고 꼭 집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는 결국에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오히려 멀티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라고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리그레션 트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모델 앙상블로 하는 경우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그레션 트리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